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시면서요, 보험사에서 산출 근거라고 하면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를 보내오면서 합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이 이 산출 명세서를 올려주셨는데요. 근데 황당하게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10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었죠. 웬만한 부상은 보험사에서 연구장에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제시한 산출 명세서 그 금액하고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상당한 진단이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판단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보상가 배상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페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요, 일단 과실을 30% 잡은 상태에서 산출을 했고요. 물론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30% 안 나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우선 제가 CCTV나 블랙박스를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30% 그대로 했다 치고 부상 부위하고 금액 산출 방식, 장애 유무 정도만 따져서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우선 진단명을 보면요, 이분이 잘못 기재해 있는데 ALC가 아니라 ACL입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의학약어고요. 결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재건수를 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험사에서는 10% 한시 3년으로 해서요, 금액 얼마 계산되어 있습니까? 625만 원 계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근데요, 전 보험사 생각하고 다릅니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요, 14.5%의 영구장애가 예상된다고 판단되고요. 그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십자인대 파열로요. 법원에 신체 감정한 게 수백 건이에요. 아마 14.5% 영구장애 진단받은 감정서는요, 작은 규모의 보험사만큼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5%가 나온 법원 신체 감정서요,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겁니다. 몇 장을 예시로 띄워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텔로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2.4mm, 좌측 7.6mm에서 5.3mm의 전방 불안정성, 그래서 보시면은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 5번 항목 보시면은 뇌고정물 제거술 요하며 300만 원 가량의 수술적 치료비, 향후 치료비입니다. 이게 향후 치료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다른 거 한 장 더 볼까요? 보면은 여기도 2번 방사선 검사 쪽에서 보시면요, 5.27mm의 후방 불안정성 소견 보이죠? 그리고 사고 기여도 100% 판단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역시나 여기도 향후 치료비를 보면 토탈이 27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4.5%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영구적이다 라는 내용 보이시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5mm도 안 나왔어요. 4.3mm 정도 장애 진단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분 역시 향후 치료비는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 장애가 남게 되는 기간은 영구장애에 판단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 5mm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 9.7%의 영구장애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감정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한 100장은 더 있습니다. 우선 이 3장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을 산정을 해볼게요. 아까 같은 케이스로 14.5%로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해도요, 이분 같은 경우에 37세시고 65세까지 28년이 남았기 때문에 336개월이 남은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336의 호프만 개수는 209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계산해도요, 300만 원의 14% 곱하기 209를 하게 되면요, 약 8,78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요. 거기에 과실 3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6,150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딱 10배 차이 나네요. 그럼 여기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자료 부분을 볼까요? 보험사에서는 위자료를 89만 원으로 산정했네요. 제가 그러면 한번 산정해 볼까요? 사망위자료 1억에 14.5% 장애로 산정하면 1,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과실이 30% 있지만 법원에서는요, 과실을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위자료 참작할 때는요, 과실의 60% 정도만 참작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30%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참작에서는 18% 정도만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1,450만 원의 82%인 1,189만 원이 되는 거죠.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위자료의 한 13배 정도 나오네요.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를 계산해보면요, 보험사에서는 약 720만 원 정도고 제가 산출한 금액은 7,3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 계산한 거는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요. 소득 부분도 그대로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후유장애 부분만 손댔는데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과실하고 소득까지 같이 다툼을 해서요, 우리가 더 유리하게 받는다면, 그래서 이긴다면 금액 차이가 얼마가 더 나게 될까요? 이렇듯 장애가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부상에 대해서는요, 일방적으로 보험사 말만 듣고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장애가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명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요,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보험사가 한 시장에 뭐 한 5년 정도 넣었다, 3년 5년 넣었다 라고 하면요, 그거는 영구장애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장애는 안 넣었지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시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혹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부분은 나중에 나오면 주겠다, 그러니 장애 빼고 합의를 하자. 아니, 그럴 바에야 뭐 때문에 합의합니까? 그건 그냥 사람 심리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요,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지금 이 방법인 겁니다. 제가 말했었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은 가지급을 해서 쓰시면 된다. 이 가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지급 관련 영상 72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꼭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보험사가 직접 산출해서 제시한 금액하고요, 제가 지금 산출한 금액하고 딱 10배 이상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주의점과 제가 산출 계산 방식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꼭 주의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